안녕하세요. 경매톡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제 막 경매 공부를 시작하고 아파트 경매를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경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속절없는 하락세에도 경매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최저가 입찰가는 반가까지 떨어진 물건들 셀 수 없이 많은 건 맞는데 실제로 낙찰되는 가격을 보면 반값이 아니라 거의 한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솔직하게 감정가 대비 70%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로 나온 물건보다도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를 하나요? 그냥 부동산 시장에 가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매수하면 될 텐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 이거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거 아니야? 아유, 가격 너무 비싸서 나는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물건은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물건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방 중소도시 물건은 당연히 경쟁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최저가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도 많이 있어서 제대로 공부하고 분석하면 나름대로 제법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보면서 여러분들께 지방 중소도시 물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사용된 자료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제가 분석하는 방법, 이게 정답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될 만한 그러한 자료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고 여러분들만의 물건을 찾아서 한번 입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사건 번호 202 타경 30187번이고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이안 음성 대소아파트 7층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 보면 가장 먼저 건물과 대지권이 일괄 매각 조건인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본 물건 역시 건물과 대지 일괄 매각 조건이고요. 최초 감정가 2억 3천만 원이 2회가 유찰이 되어서 현재 최저가 64%인 1억 4,720만 원부터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경매 권리 분석 이것만은 기억하자라고 해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복습 차원에서요. 먼저 첫 번째 물건 분석은 건물과 대지 일괄 매각 조건인지 확인을 하고 지분 경매 유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지분 경매라고 하면 초보 투자자라고 한다면 포기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해당 지분율에 맞게 입찰가를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 부분 누락시켜서 지분 경매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라고 느껴져서 높은 입찰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들도 종종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임차인 분석은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일과 비교해서 빠른지 늦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빠르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당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낙찰가가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차액만큼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금액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인수권리 분석은 경매를 통해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멸하지 않는 권리에는 선순위 가처분이나 선순위 가등기, 유치권 등등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부분 나는 잘 모르는데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만일 권리 분석을 진행하는데 생소한 권리, 내가 잘 모르는 낯선 그러한 권리가 튀어나오면 해당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여부를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충분히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꾸준히 경매 공부 진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낯설었던 용어들도 익숙해지니까 조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물건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존 등기가 2019년 2월 20일, 이제 막 4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신축급에 가까운 아파트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라고 하면 몇 가지를 좀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분양가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안 음성 대소아파트 분양가 뭐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어느 정도 자료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 물건의 경우에는 2015년 분양 당시에 2억 500만 원에 분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감정가가 2억 3천만 원인데 그보다는 조금 낮은 2억 5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매 실거래 추이 분석이에요. 일반적인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한다면 분양업체가 수요 예측에 실패한 물건이라서 임대 및 매매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겠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월세 시세와 거래량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는 단지 규모도 크지 않고 수도권과 같이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꾸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꾸준히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는 주변에 어느 정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실수요자가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등기부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시에 설정된 근저당이 최초 말소 기준 권리이고 이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요. 후순위로 등기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등은 모두 후순위라서 낙찰 후에는 모두 다 소멸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선순위 권리도 없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점유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미납관리비 정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과 배당 요구 종기일 확인하시고 앞서서 살펴본 내용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 확인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호객 노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습재권 내지는 주변에 논밭이 즐비한 농세권일 텐데요. 주변에 수요자를 모을 수 있는 산업단지 유무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최근에는 농가에 거주하면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신 지역 농어민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하지만 주변에 어느 정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만큼 수요자는 늘어나는 개념이니까 산업단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물건에서 북쪽으로 보면 소규모 산업단지가 있고요. 우리 물건의 동쪽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만 확인을 하시고 현장 임장을 통해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하나씩 살펴보시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향후에 매도나 혹은 임대를 맞출 때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근에는 또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성본리 음성 푸르지오 아파트고요. 644세대고 2025년 4월 입주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가 3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평당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 되는 물건입니다. 우리 물건 주변에는 학교나 생활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어서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우리 물건과 동일 평수는 나와 있는 매물은 2층에 2억 5백만 원, 1층에 2억 1천만 원이고요. 거래된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23년 2월에 2억 5천만 원, 2억 1천만 원 이렇게 두 건이 거래가 됐고 2022년 12월에도 무려 4건이나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래량은 단지 규모가 651세대인데 단지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거래는 꾸준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도할 때는 목표한 가격만 제시를 하시면 돼요. 이 수도권처럼 중개 수수료율 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목표한 가격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물건 등록을 하시면 나머지는 그 부동산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세요. 물론 시세보다 조금 더 갭을 어느 정도 드려야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매도를 위한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 기억하시고 덧붙여서 직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이나 피터팬, 당근마켓 무시하지 마세요. 당근마켓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당근마켓이나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물건 등록을 하시고 지방의 부동산 유튜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전월세 시세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 시세는 우리와 같은 평형은 나온 매물이 없고요. 과거에도 전세 거래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산업단지는 소기업 중심의 산업단지겠다라고 우리는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 매물 역시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같은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물은 한 건이 등록되어 있고 보증금 1,500에 7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본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 75만 원의 월세 수입이 온다 가정한다면 월세 수입도 무시하지 못할 그러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물건 확인을 좀 한번 살펴보면 전세 거래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소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있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매물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시세는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월세 매물 역시 많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이건 장점이에요. 그 이야기는 공실이 적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공실이 적다라는 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월세 거래 건수도 그렇게 크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 모두를 다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면 현장 임장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 임장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한 가격을 설정을 하시고 출구 전략까지 수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대 이상의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참, 오늘 사용된 자료는 영상 소개란과 댓글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꼭 다운받으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은 단톡방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